청소년들의 재기 발랄하고 톡톡 튀는 토론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틴틴톡톡 사회자 서진입니다. 지난 첫 번째 청소년 토론 주제는 이동식 수업에 관한 찬반 토론이었습니다. 부족한 첫걸음을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틴틴톡톡은 청소년들의 관점을 통해 학생들의 여러 고민과 문제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여러 이슈를 청소년들의 눈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의 이 토론 시간이 우리 사회의 더 나은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 문제로 발생하는 가해자 학생의 학생부 기재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뉘어서 토론을 진행합니다. 토론에 앞서 양측 토론자 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찬성 측부터.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성여중에 재학 중인 윤한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구여중에 재학 중인 윤주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동고에 재학 중인 문주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동구에 재학 중인 서영원입니다. 네, 지난번 첫 번째 방송이 되고 난 후에 친구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안 말했어요. 안 말했어요. 말하지 않는 게 건강할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자, 이번에도 말하지 않을 건가요? 당연하죠. 그럼 본격적으로 학생 폭력 가해 사실에 대한 학생부 기재 타당한가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쟁점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째,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이 학생 기록부 기재의 법적 근거는 타당한 것인지. 둘째, 생기부 기록으로 가해 학생의 장래 진로에 미치는 영향, 즉 가해 학생의 인권 침해는 어디까지 용인되어야 하는가. 또 세 번째, 학교 폭력 가해자의 생기부 기록은 학교 폭력 감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여기에 대한 찬성 측의 입론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해주실까요? 네, 시작해 주세요. 저희는 학교폭력위원회는 가해자를 생기부에 기재해야 한다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그 이유로 첫째, 학교폭력 가해자의 생기부 기록은 학교폭력 감소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의 기재, 보호하게 되면 담당 교사가 학생 개인의 과거 행동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학생의 선도 및 교육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생들의 경각심을 고취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아 그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둘째, 학교 가해자 생기부에 기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를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생기부 기재로 인하여 가해 학생의 장래, 진로 및 삶 등 미치는 영향, 즉 가해 학생의 인권 침해를 걱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안전한 학교 생활을 보장하여 학생들을 보호하려 하는 공익은 가해자에 있게 되는 기본권 제한 정도에 비해 그 보호 가치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시 한번 가해자 생기부 기재에 대하여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측이 입론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어느 분이 해주실까요? 네, 제가. 네. 네, 저희는 학교폭력 사실을 생기부에 기재하는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가 학교폭력 감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건수를 보게 되면 2013년부터 15년까지 이제 증가하는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사실을 생기부에 기재가 된다면 이제 기재가 됩니다. 생활기록부는 후에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에 크나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이제 인성평가를 했을 때 생활기록부를 보게 된다면 이제 인성평가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운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탈락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학생의 미래라든가 진로에 대해서 크나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제 이런 한순간의 사고 때문에 이제 20년, 30년 뒤에 미래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크나큰 인권 침해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법적 근거로서의 타당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학교폭력 대책 및 예방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거기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근본적으로 가해자의 교화에 대한 목적을 두고 있지 일방적인 처벌에 대한 목적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 근거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양쪽 주장에 대해서 서로 교차 토론에 앞서서 2분간 협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은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에 대한 반론을 준비해 주십시오. 상대편이 펼친 주장에 대한 반론 시간입니다. 한 쟁점당 10분 정도로 반론을 펴면 그거에 대한 반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인 생기부 기재의 법적 근거는 타당한가란 주제에 대해서 반대 측 반론을 펴고 이에 대해서 찬성 측이 반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제가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 반론을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쟁점인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생기부 기재는 법적 근거로 타당한가에 대해서 반론을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폭력 대책 및 예방에 관한 법률은 입론에서도 말했듯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교화가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보게 된다면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화보다는 처벌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현황대로 계속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교화보다 우선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가해자가 신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할 수도 있고 학교폭력 가해자의 친구 혹은 같이 가해를 했던 동료들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부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도 학교폭력의 피해자에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에게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도움을 못 받는 상황이 더더욱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교화를 우선적으로 하여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원만히 하고 그 후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선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의 기본적인 목적은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으로서 많은 범죄자를 잡아들여도 단 한 명의 무고한 피해자가 있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법입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폭력 대책 및 예방에 관한 법률은 평소에 잘 참고 선행이 바르고 품행이 올바른 학생이 평소에 가해자였던 학생에게 한순간의 놀림 혹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계속 참아왔던 피해자가 그 분노를 터뜨리게 된다면 한순간에 가해자로 변해버리는 법이 바로 이 학교폭력 대책 및 예방에 관한 법률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가해자에 대한 생기부 기재를 하지 않고 교화를 우선적으로 한다면 이 무고한 피해자를 더더욱 줄일 수 있는 좋은 법안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느 분이 제가 네네. 먼저 하겠습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교화가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에 대한 가해자가 잘못한 점에 따라 마땅한 처벌을 받고 그 다음에 교화가 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그런 형사법이나 그런 법이라면 처벌이 우선적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이 학교폭력 대책 및 예방에 관한 법률은 일단 법의 1조 혹은 2조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법률은 가해자가 일단 학교라는 특수한 사회 속에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미래가 아직 밝고 혹은 밝지 않더라도 아직 자기에 대한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대체적이면은 처벌보다는 교화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이 법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만약에
처벌을 하게 된다면은 계속 이 생기부에 기재가 되어서 최장 졸업 후 2년까지도 이게 기재가 유지가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라면 그래도 2년이라면은 고등학교 중간에 그 기재 사실이 없어지게 되지만 고등학생이라면 그 2년은 매우 큰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취업은 그 후에 몇 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대학교도 입학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면 취업의 문은 훨씬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 생기부에 기재된 한 줄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망치게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교화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실제 사례를 예를 들자면 그 한 여학생을 남학생 다수가 성폭행을 한 뒤 그 폭력을 가하고 그대로 냅두고 방치하여 그 여학생이 사망에 이른 사건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사건이 실제로 아까 한순간의 분노로 사고가 생기고 그게 가해자, 피해자가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런 사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건은 평소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상황이 아니라 평소에도 가해자였던 학생들이 계속 가해자로 됐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 그런 사건은 이런 학교 폭력에 대한 법률이 아닌 형사법으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건, 성폭행, 강간, 그리고 살인에 대한 그런 사건들은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형사법으로 처벌을 한다고 하면 생기부에 기재가 안 되나요? 그것은 생기부의 기재 문제가 아니라 그 가해자들의 인적 상황에 평생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점은 가해 학생의 진로 및 미래에 방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사건들은 일단 학생들만의 사회가 아닌 일반 사회에서도 금기시되는 죄목들이고 범죄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건들에 대한 기재도 안 한다면 오히려 옳지 못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학교 폭력에서 말하는 범죄들은 이런 심각한 범죄들이 아닌 일반 폭행 혹은 상해, 그리고 금품 갈취,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런 생명을 빼앗는 사건들은 학교 폭력이라고 부르는 게 옳지 않고, 그런 것은 특수 폭력, 그렇게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교 폭력이 그 범죄보다 심각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 피해자 측에서는 자신이 육체적, 정신적, 신체적, 물리적 등등으로 피해를 봤으므로 피해자 측에서는 심각한 상태이지 않을까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라면 피해자는 어떠한 범죄를 당하더라도 그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간이나 살인 같은 그런 특수 범죄들은 더 죄목이 심하다고 생각하고, 일반 폭행이나 금품갈취 등은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자들은 그것을 당했을 때 모두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 찬성 측에서 말씀하신 거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반대 측에서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또 혹시나 서로 그 잘못된 판단으로 그 잘못 기재되는 그런 일도 네. 생기지 않을까를 우려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사례가 실제 있었나요?
저희 때 뭐 중학교라든가 저희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폭력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났거든요.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원래 첫 학생이 이제 평소에 이제 다른 학생이 뭐 별명을 놀림을 받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가끔씩 이제 장난을 치다가 이제 그 순간 이제 피해자 학생이 이제 좀 진심으로 나오는 성향이 발동되어서 이제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학생은 이제 생활기록부 계속 기재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자사고를 가려고 했지만 결국 가지 못하고 이제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요. 이제 이런 케이스가 좀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학교 친구들도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얘기했던 학교 폭력 그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 그 기본권 제한 요건을 침해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러한 그 주장도 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명백하게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도 있겠지만 이제 대다수의 케이스가 뭐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이제 때렸다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학교 폭력 신고를 당해 돼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생기부에 기재가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이제 그럼 이제 생활기록부 기재 케이스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몇몇 개는 이제 뭐 졸업 직후에 사라지는 것도 있지만 이제 졸업 후에도 몇 년 동안 계속 유지되는 게 몇 개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후에는 이제 뭐 직업 같은 데도 이제 악영향을 되게 크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따라서 생각해보면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행복추구권에서 이제 위반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주희 학생. 그 생기부는 말 그대로 생활을 기록하는 부가 아닌가요? 네. 다 기록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교 같은데 이제 아직 진학을 하시면 알게 되듯이 이제 그 학교들이 일부 학교들은 이제 인성평가라는 거 하게 돼요. 이제 생활기록부에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사람이 나쁘다 일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원래 착한 사람이었다가 우발적인 범죄로 일어나서 이제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기록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일방적으로 편파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측에서 수시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고등학생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덧붙여서 네네. 말할 거 있는데 네. 가해자의 아까 전에 가해자의 행복 추구권을 진로 및 장래 등등에 침해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전에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인권을 모독하였고 침해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권을 더 똑같지만 피해자를 더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오히려 그 안전한 학교 생활을 보장하여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공익을 침해한 거는 가해자 쪽이 아닌가요? 근데 그렇다 여길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둘 다 어쨌든 간에 가해자 피해자 둘 다 평범한 학생이고 이제 순간적인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학교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뭐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해야 된다 뭐 이제 뭐 공익에 대한 피해 준다기보다는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법률이 이제 한 명이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듯이 학급이 최대 다수의 최대 이 행복을 추구한다지만 이제 한 명이라도 버릴 수 없는 게 이제 학교라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쪽 반대측에서는 학교의 본연의 목적은 교육이고 한 사람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니까 결국은 한 사람이라도 그 피해를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인권적인 입장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사람이 만약에 피해를 본다면 그로 인해서 근데 전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가해자의 그 진로 장래를 걱정하는 게 인터넷에서 말했듯이 말이 안 되고 피해자의 인권이 상처가 많으니까 그거를 더 치료해주고 중요시 여겨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가해자의 인권이 그렇게 보장돼서 안 된다고 보십니까? 보장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네. 기재됨으로써 네. 그 생기부에 기재됨으로써 가해자가 피해자가 겪었던 것만큼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네네 하나 말씀해 주세요.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찬성 측에서는 모든 가해자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모든 그 평소에도 행실이 나빴던 그런 모든 가해자가 아닌 평소에 행실이 좋았던 무고한 가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의의 피해자를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아진다면은 오히려 이 법은 올바른 법이 아닌 옳지 못한 법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범죄자를 아까도 말했듯이 많은 범죄자를 잡은 그리고 많은 가해자를 잡은 법이라 할지라도 평소에 풍행이 발랐던 선의의 피해자를 잡는다면은 이것은 옳지 못한 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찬성측이 말씀하신 공리주의 사회는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있어서 안 되는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학교라는 사회 자체가 공리주의로 가게 된다면은 오히려 상위 학생들에게만 더더욱 많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는 공리주의 사회가 아닌 모두 행복한 보편적인 행복 사회로 가야 합니다. 공리주의가 보편적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공리주의는 공리? 최대 다수의 행복, 즉 소수의 피해자들,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고 보편적인 행복한 사회는 그런 선의의 피해자도 없는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좀 말하자면 말하지 공리주의란 것은 이제 최대 인원의 최대 행복이라고 해서 이제 가장 이제 어떤 인생을 만들더라도 가장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으면 그게 된다는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의 피해자를 만들고서라도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으면 그게 오케이다라는 게 공리주의예요.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수의 피해자도 다 그 피해가 입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반대측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예.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맞아. 반대측에서 말하셨던 그 사소한 실수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사소한 실수로 인해 만들어진 가해자와 그 중범죄에 해당하는 가해자 두 분류가 있잖아요. 가해자에는 그쵸? 네. 만약에 그 반대측에서 말씀하시면 가해자 그 사소한 실수로 만들어진 가해자를 위해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약 그렇게 한다면 반대로 중범죄에 있는 그 가해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학교폭력에서 이제 학교폭력의 선을 좀 넘어가는 케이스라면 이제 학교폭력이 범죄가 아니라 이제 형사처벌권에서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논지에 좀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처벌도 되지만 어쨌든 학교 내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공간이 학교일 뿐이지 학생도 있잖아요. 범죄자가 학생뿐이죠.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이 중범죄를 저질렀다 이거기 때문에 절대 학교라는 공간을 내에서 이제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학교폭력으로만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학교폭력은 네. 그 중범죄가 상해를 일으키거나 성폭행을 일으키거나 그랬는데 저가 조사한 바로는 부산중학교에서 여러 명의 학생이 여자를 성폭행했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학교폭력에 임하는 거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학교폭력이 아닌가요? 저희가 계속 말한 것은 지금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이 현재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이 정하는 범죄를 좀 축소를 하고 그것보다 더 심한 범죄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강간이나 성폭행 등을 이제 형사처벌로 넘겨서 하자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겠는데요. 두 번째 쟁점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생기부 기록은 학교폭력 감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반대측에서는 학교 알림이를 통해서 통계를 보면 통계는 감소가 아니고 더 오히려 증가하고 증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례가 더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학교폭력이 그만큼 더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아주 사소한 폭력도 이제는 다 그 학생부 기재로 다 올라간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심의 건수라는 거는 이제 학폭위 자체가 열린 그 사실을 심의 건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기부에 기재가 되는 것은 그 학교폭력위원회가 끝나고 그 처벌이 정해졌을 때 그것을 기재가 합니다. 근데 이제
심의 건수는 훨씬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찬성체에서 조사를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 발표한 바로는 그 학교 폭력 그 위원회가 끝나고 생기부에 기재하는 그 수는 줄어든다고 오히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기부 기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방한테 조그만한 실수도 앙심을 품고 학교 폭력으로 넘겨버리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오히려 법으로만 진행을 하는 삭막한 학교 사회가 되고 있다고 지금 이 수치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 폭력 기재로 인해서 학생들 간에 그 사이가 더 나빠진 사례도 있나요? 네, 저희 중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학생이 지속적으로 이제 좀 별명을 가지고 놀려서 이제 학교 폭력이 발생되었고 이제 이후에 이제 그 둘의 사이가 좀 멀어진 경향이 좀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여러도 있나요? 네, 그 제 친구가 있는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제 친구가 다녔는데요. 평소에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놀리던 학생이 이제 제 친구를 계속 놀리던 학생이 이제 제 친구가 한 번 참지 못하고 욕설을 했더니 그것을 핑계로 바로 학폭위에 올린다고 하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 친구가 만약에 이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리게 된다면은 이 욕설 때문에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학교 폭력 그 위원회가 열리면 주로 어느 분들이 참여를 하시나요? 네. 제가 자세히 아는데 네네. 저희 한양여중 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학부모 운영위원님 학부모 운영위원, 그리고 학부모 회장님 학부모 회장, 그리고 학교 전담 경찰관님 아, 네. 그리고 상담 선생님 그리고 여러 명의 선생님들 여러 명의 어른들이 하십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그렇게 학폭위가 열려서 그 좀 더 심의가 점차 많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오실 때마다 그걸 다 정담하시는 분들이 그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조금 더 전문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전문성이 없는 분들도 그거를 같이 참여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요. 전문성이 다 있는 분들이라고 지금 판단이 돼 있나요? 그 네. 저희 학교의 예를 들어도 되나요? 네네네. 그 상담 선생님은 네. 그 가해자, 피해자 모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니 그것을 상담해주는 역할을 하고 네. 학교 전담 경찰관님은 전문적이잖아요. 네네네. 네, 전문적입니다. 네. 그러면 그 처벌보다는 선도가 먼저라고 지금 계속 네.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럼 학교에서 가해 학생들을 처벌하기 앞서서 선도해서 그런 줄이는 실제 사례들을 좀 알고 있는 경우는 있나요? 선생님들이 그 폭력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막 하고 계신지? 지금 자체가 정책 자체가 일단 학교폭력 발생하면 생기부에 기재한다는 것을 학교폭력위원회에 열어야 되는 것이 우선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정말로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 현재 정책 자체가 이제 학교폭력을 이제 학생 그 폭력위원회에 이제 올리고 이제 후에 처벌을 내리는 게 다 이게 이제 서류가 돼 있어서 이 외에 이제 선생님이 좀 특별적으로 이제 이 사람을 면제시켜주고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맞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반대측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이 평상시에 더욱더 그 학교 폭력이 없을 수 있도록 그 노력하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폭위의 기재 때문에 학폭위에 그냥 사건만 생기면 그대로 넘기면 된다라는 네.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런 걸 우려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그거에 대한 찬성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보통 그 학폭위를 여는 걸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가볍게 생각하지도 않는 게 대부분인데 그거 어떻게 하세요? 학교폭력 자체가 네. 심각한 피해자, 아까 전에 말했듯이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것이니까요. 근데 지금 말했지만 정책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 발생하면은 선생님이 뭐 선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지도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교화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그건 매우 드문 케이스고 이제
대부분 이제 학교폭력 발생했을 시에는 이제 생활지도부에 가게 되고, 이제 생활지도 측에서는 이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이것을 이제 정당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이제 아예 굳어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뭐 껄끄럽게 여긴다, 이제 어렵다 여긴다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학생부 기재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심의 건수가 높아진다고 제가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을 다른 식으로 말을 하자면 오히려 사소한 사건들까지도 심의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제 심한 상해 그런 류의 범죄들은 오히려 피해자들이 가해자들한테 겁을 먹고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심의 건수가 이렇게 상승했다는 것은 오히려 사소한 말다툼 혹은 서로 쌍방 과실로 인한 폭행 그런 장난을 하다가 잠시 이제 기분이 나빠졌을 때 그럴 때 신고를 해서 심의 건수가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선도를 하려고 해도 학생들이 오히려 상대방한테 앙심을 품고 이제 학폭위로 바로 해달라고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선생님은 교화를 이제 선도를 할 수 없고 무조건 학폭에 올려야 하는 게 현재 법률에 대한 상황입니다. 아까 방금 말하셨는데 방금 말하셨는데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협박을 당해서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예측이지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요. 조사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뉴스에서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뉴스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뉴스 같은 거 보게 되면 이제 실제로 카카오톡이라든가 SNS 이제 메시지를 보게 되면 이제 그 피해자 학생에게 이제 뭐 반을 협박하는 쪽가 이제 많이 드러났었고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제 뭐 극적으로 얘기하자면 뉴스에서 나왔던 케이스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신고도 못하게 되고 누구도 말하지 못하게 되어서 이제 뭐 결국 자살에 특혜되는 경우도 좀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법이 강해져서 그럴 우려가 없지 않나요? 그리고 덧붙여서 뉴스에서 나온 거는 사건이 사건 중에서 제일 심한 사건을 발표하는 거라서 그걸로만 단정하기에는 조금 너무 여러 가지 사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윤지 학생의 질문을 이제 먼저 답변을 해주겠다면 이제 뭐 극적인 상황이라서 이제 이것으로 단정짓기는 애매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저희가 신용할 수 있는 것은 다 받아들이는 매체 자체가 극대화되어 있다는 건데 이제 이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뉴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뉴스를 보고 객관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사건 한 개를 보고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하죠? 한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객관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단 뉴스를 내보내기까지 그 한 사건만을 조사한 게 아니라 여러 사건들을 조사하고 그 여러 사건들 중에 한 가지를 보도를 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그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보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학교폭력법이 강해져서 그 협박이나 그럴 우려가 이제는 없습니다. 실제 강화됐나요? 실제 강화됐나요? 네. 어떻게요? 그 법이 예전에는 애매하게 법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강화되었다고 기사에 출처입니다. 그럼 강화되었다는 그 학교 폭력에 관한 법률이 강화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개정된 법률 중에 한 가지라도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여기 이거 다 읽으실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네네. 한 가지만. 중요한 거. 중요한 거요? 멋있어. 저 어떻게 생각하지? 이게 되게 제 34조까지 있는데 어떤 거를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거나 읽으면 돼요. 네, 제 19조
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잠시만요. 제19조 가해 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예? 법률인가요? 네. 법률. 네, 법률이죠. 잠시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20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가 법 제17조 1항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그냥 이런 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은 개정되기 전에도 법률에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개정이 되면서 새로 추가가 됐거나 바뀐 법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부분에 보면은 가해 학생이 그래서 이제 다른 학교로 즉각 피해 학생의 요구에 따라서 그 전학을 가게 돼 있잖아요. 그 법에 따르면. 그래서 전학을 가면 그 빈자리에 또 어느 학생이 또 누군가가 오죠. 예. 근데 오는 학생은 정상적인 그 수업 과정 속에 있는 학생이 오나요? 아니면은 다른 학교에서 또 다시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다른 학교에 있던 학생이 그 자리에 오게 되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사해 보셨나요? 여러 가지가 그 두 가지 경우 네. 둘 다. 둘 다? 네. 주로 어떤 경우로 오시는지. 그러니까 강제 전학이요? 강제 전학. 예. 학교 폭력 경우가 심각해짐으로써 피해자가 원할 시 그런데 이제 그 들어보면 어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강제 전학을 가면 그 자리에 새로운 전학 오는 아이가 다른 학교에서 또 그러한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전학을 이 자리로 오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학교에는 그러니까 전학 간 아이가 다른 학교에 가서 또 그러고 그 적응을 잘 못해서 기존에 있던 학교로 와서 바깥에서 계속 그 배회를 하면서 학교에는 2명의 그 학생이 이제 계속 지속하게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런 사례가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네. 그 마지막 세 번째 쟁점으로 넘어갈게요. 가해 학생의 인권 침해는 어디까지 용인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반론입니다. 그거에 대한 반론은 반대 측에서 반론을 먼저 펴고요. 찬성 측에서 반박하면서 계속 질의응답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어느 분이 해주실까요? 저희가 네네. 질문하는 거예요? 네. 네, 먼저 할게. 가해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물론 가해자의 인권은 소중하고 모든 인권은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가해자가 생기부 기재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먼저 모독한 가해자에 따른 마땅한 처벌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그 기재하고 난 후에 피해자 이제 뭐 기본권 침해했으니까 이제 가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적으로 이제 생기부 기재를 하게 되죠. 네. 이럴 경우에서는 이제 아까도 제가 입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2, 3년 뭐 길게는 뭐 2, 30년 뒤도 이제 크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이제 일방적인 뭐 그렇게 피해자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가해자라면 몰라도 이제 서로 쌍방과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우발적인 실수나 폭력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피해가 일어났다면 이건 너무나도 무고한 피해자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순간의 분노로 이렇게 딱 이렇게 되면 그 화를 내서 욕설이나 폭력을 한다면 그 가해자가 너무 억울하지 않나가 반대측의 입장이죠. 지금 그런 것 네. 같아요. 근데 제가 전에 제가 알던 친구가 친구라기보다는 어쨌거나 그 어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놀렸는데 그 놀린 당한 학생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위를 던졌대요. 가위를. 그러면 그 놀린 학생은 순간 죽을 뻔한 거잖아요. 예. 그것도 한순간의 분노로 이루어진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쌍방과실이죠. 어떻게 봐도. 놀린 것도 일단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쌍방적으로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피해자는 그 한순간 그 가위 던진 것으로 인해서 이제 후에 피해가 가고 그 사람은 이제 친구에서 뭐 자신의 장난이었지만 피해자에서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해서 이제 그 지속적인 놀림에서 이제 서로 결국적인 둘 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뭐 진실적인 대화라던가 아니면 선처라는 이런 식으로 좀 개선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이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서 생기부 기재보다는 이제 좀 선처라던가 아니면 좀 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반대 측은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이 가해와 피해자로 이렇게 명확하게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해와 피해가 동시에 같이 생기는 것이지 가해자 피해자가 어느 순간에 얘는 계속 가해자인 것이고 얘는 계속 피해자인 것이 아닌 어느 순간에 같이 뭔가를 하다가 가해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있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는 건데 그런 상황에 있는 것들을 딱 가해 사건마다 다 올리면 그것은 큰 학생의 인권을 좀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좀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아까 전에 주희 음. 학생이 말했듯이 네, 네. 그 가해를 던진 거가 있잖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언어로 놀림을 한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그 가해를 던짐으로 인해서 생명이 죽을 뻔한 죽게 될 수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경종을 좀 달아주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한순간의 실수도 학교 폭력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그 학생은 진짜 그 사람에게 사리를 가지고 가해 던졌는지도 물어보고 싶고요. 사례를 살의를 가지고 죽일 의지를 가지고 던졌는지 묻고 싶고요. 그런 의지를 가졌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사람도 일단 놀림에 있을 때 극도의 분노를 느꼈을 것이고 이제 놀림에 대해서 이제 순간적 우발적인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 이 사람은 처음에 놀림했을 때는 피해자인데 이제 나중에 가해자가 된 케이스니까 이 사람도 이제 결국 가해자니까 기재해야 된다는 거죠. 둘 다 기자예요. 둘 다 둘 다. 기재. 아니면 학생이 풀 수 있는 문제면 학생들끼리 푸는 그런 경우.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저희가 말한 케이스랑 똑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그 학생들끼리 풀 수 있는 문제는 풀되 되게 심각한 종류의 학교 폭력은 기재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해자의 생기부에 기재를 한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이미 그 사소한 일들까지도 서로 화해를 하지 않고 학교폭력위원회로 넘기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아까 두 번째 쟁점에서 반론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겹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만약에요, 그 가해자가요, 피해자한테 무슨 짓을 했어요. 이제 뭐 나쁜 상황에 나쁜 거 맡겨 했겠죠. 있어요. 네, 나쁜 거 했겠죠. 맡길게요. 근데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됐어요. 네. 근데 그러면 그 고등학교나 대학교 진학에 조금 문제가 되죠. 근데 만약에 그 가해자가 되게 죄책감을 갖고 피해자한테 막 사과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럼 그것도 생기부에 기록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안 기재를 되잖아요. 안 합니다 지금.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슬프고 아쉽게도 이게 만약 된다면 저희는 입 닫고 집에 갔겠지만 그렇죠. 그게 안 저희가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 뭐 선처를 베풀었으니 그러면 안 된다 해도 기록은 어쨌든 간에 남게 돼요. 그 사람이 폭력했다는 사실을. 생활 기록부잖아요. 생활을 기록하는 부. 자,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 토론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양쪽 토론자는 오늘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는 시간을 약 2분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 내용을 정리하는 마지막 주장 다지기 시간입니다. 반대측 문지영 학생. 네. 네. 근데 저희도 이제 임론에서 마찬가지로 결국적으로 저희도 아직까지도 저희는 이제 학생부 학교폭력 사실을 생기부에 기재한다는 것은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혹시 낙인 이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낙인이라는 것은 이제 일탈이나 이제 사람들이 일어나는 범죄 행동이 이제
자신의 심리라든가 환경적 조건이 아니라 특정한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에 대한 이제 평가가 이제 달라지면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는 건데요. 이제 이것을 좀 이제 학교의 내부에서 좀 보면은 이제 학생부 기재를 이제 이런 트리거로 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이제 학생부 기재가 오히려 이제 학생에게 일탈이라든가 이제 아니면 또 학교 폭력 행위를 좀 더 조장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학교 폭력은 생기부 기재를 이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찬성 측 마지막 정리. 네. 저희는 다시 한번 학교폭력 가해자 생기부 기재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학교폭력을 감수할 수 있고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습니다. 둘째, 가해자로부터 인권을 침해받은 피해자의 권리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가해자 학생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면 2년 후, 졸업 전, 졸업 후 등 지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가해 학생들,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게 육체적, 신체적, 물리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가해자를 생기부에 기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토론을 마치기에 앞서서 이 시간을 통해 느낀 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부하들이 먼저 얘기해 드릴까요? 저쪽 반대측 서영만 학생부터. 예? 네. 너부터야. 원래 개인적인 의견은 써야 되죠. 하지만 이제 요즘은 사소한 것까지 이제 학폭위를 열려고 학생들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서로 이제 친하게 지내지도 않고 이제 서로 약점이 될 만한 부분은 오히려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런 경우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기부 기재는 이제 좀 죄 경중이 큰 사건이나 그런 사건들을 위주로 적고 사소한 거는 이제 교사의 선도나 학생 쌍방의 이제 화해 혹은 이해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옆에 문주영 학생. 느낀 점. 느낀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도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제 뭐 좀 거리가 먼 얘기다 보니까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거리가 먼 얘기예요. 네, 좀 평화롭게 살아서.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몇 주 동안 이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제 좀 학교 폭력에 대해서 좀 경각심 많이 느끼게 됐고 이제 이런 부당한 사례도 많이 있다고 느끼게 돼서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좀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옆에 한비 학생. 저부터 할까요? 네. 주희 학생. 저도 평소에 그렇게 학교폭력에 관심이 많지도 않고 학교폭력 일어날 것 같아요. 일단 피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조사하고 아는 거는 처음이라서 되게 심각하고 되게 현재 심각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옆에 한비 학생. 이거 조사하면서 집에서 조사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헌법 같은 것도 자세히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아직도 가해자가 먼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뺏어갔으니까 기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학교폭력 가해 사실에 대한 학생부 기재에 타당한가라는 양측 열띤 토론을 지켜봤습니다. 저희 청소년들의 틴틴톡톡은 토론의 승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의 관점에서의 토론을 통해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것들을 듣고 서로 다른 관점의 차이를 좁히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 위한 토론입니다.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다음 시간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찬성과 반대측 모두 토론 준비를 위해서 애쓰셨고요.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